여기는 내벽인데 왜 물이 흘렀을까? 탑층이기 때문입니다. 천장에서부터 타고 내려온 거예요. 크랙이 여기 있습니다. 물이 떨어졌어. 여기요. 여기는 윗집 별로를 피해를 본 아랫집입니다. 신청하신 분 보여드리시는 거예요? 임대문법 전달을 드려야 돼서 또 보험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보험사에도 제출해야 돼서요. 저희가 자료는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있다는 거는 저쪽에서 물이 흘러내렸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얼룩 작업이 보이시죠? 이렇게 내린 것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오늘이 10월달이니까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두드러지게 나타나겠죠. 내려가면 이 안으로 물이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가 문제의 원흉입니다. 여기서 물이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파트는 집을 지을 때 단열재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나오는데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항상 한 10에서 15를 봅니다. 한 120이 나오네요. 여기를 채울 거예요. 지금 철거를 했는데 확실히 흔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준공 당시에 들어가 있던 붙박이장인데 얘도 뜯어야 돼요. 이 벽 하나를 두고 T자로 이 벽과 이 벽의 중간에 있는 경계에 T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끊어져 있다면 안에까지 단열을 넣어서 완벽하게 차단을 시킬 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묘기현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죠. 꺾이는 부분 여기까지 단열을 넣게 되면 여기서 냉기가 타고 안으로 전달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내부의 온도랑 충돌을 하게 되면 이 결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꺾어서 비역적 형태로 될 거고요. 이 부분도 꺾어서 단열을 달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홈스퀘어입니다. 금일은 단열 공사로 현장을 찾았고요. 이 현장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어느 현장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를 찾고 의뢰를 하지만 특히 이제 금일 현장은 단순 결로를 넘어서 이제 아랫집까지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에서 오랫동안 윗집과 아랫집 간의 심한 갈등과 분쟁과 상황에서 4년 동안 참고 지내시다가 의뢰를 주신 현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윗집 결로 때문에 아랫집이 피해를 보는 사례에 대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금일 소개하는 현장도 마찬가지로 결로로 인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보고 정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사들은 다 해봤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알아보시다가 연락을 주신 사례입니다. 결로 현상 잘 아시죠? 온도 차로 인해서 생활 어떤 환경이나 패턴 등에 따라서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은 수없이 우리가 보아왔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이번 현장은 이러한 결로의 문제를 넘어서 아랫집에까지 매년 겨울마다 피해를 주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말이 많았죠. 고용 분야, 전용 분야 참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 필요도 없고 어느 한 곳에 불리하게 말씀드릴 어떤 그런 이유도 없어요. 딱 말씀드릴게요. 고용부입니다. 구청 건축까지도 인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자는 관리실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공문까지 내려갔는데 관리실에서는 상에 대해서 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충북구청에서는 고용부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소장님께서는 현재 나가셨어요. 다른 곳으로 가셨고 새로운 소장님이 부임이 돼서 들어오셨는데 아직 이 사항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세대주분이 곧 관리실도 내방하셔서 얘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건 뭐 관리실과 세대주분의 문제고 결국은 세대주분께서 정말 울분을 삼키면서 늘 해주셨고요.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셨대요. 물론 소송을 가면 이기겠죠. 충분히 이길 만한 싸움인데 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법원에 토속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 싫으셨대요. 그게 싫어서 자비를 들여서 하시는 거고 일배책 보험이 있는데 보험사에서도 일부 인정이 됐어. 우리가 아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누수됐을 때 혹은 제3자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장이 되죠. 이번 현장도 보험에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습니다. 집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거고요. 다만 이제 본인 집 공사하는 거는 그런 인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뭐 우설작 말씀드리게 내용이 길고 참 안타까운 거는 처음부터 원인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하셨더라면 두 번, 세 번 돈을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옥상에 하자다 그래서 옥상 방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물이 떨어져요. 업자를 불렀어요. 이거는 베란다에서 물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베란다에 있는 타일을 다 걷어내고 여기다 방수에 깔고 다시 타일
타일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겨울이 됐는데 또 물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공사를 했냐면은 세대주는 자비를 들여서 외부 코킹 공사를 하셨습니다. 근데도 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공용부에서도 옥상 방수로 인식을 해서 옥상 방수를 했죠. 두 번째, 위층 저희 오늘 공사하는 세대 멀쩡한 베란다 타일을 다 걷어내고, 이건 업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베란다에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일 공사를 다시 방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외부에 코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의견을 드려서 세대주부는 외부 실리콘 보강을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네 번째가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굉장히 뿔이 많이 나신 거예요. 매년 1년마다 업자들이 들락날락거리니 세입자분께서도 위로비를 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네요. 어쨌든 4년 동안 윗집은 윗집대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돈은 돈대로 쓰고 원인은 못 잡고 아랫집과의 갈등은 쌓이고, 그렇다고 해서 관리실에서도 나무랄 한 건 아니에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시고 옥상 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네 번째로 참여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원인도 잘못 파악을 했고, 문제에 대한 본질, 접근 방식부터 잘못했습니다. 위치별로 단열로 잡아야 돼요. 이게 보면은 정말 승자 없는 싸움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떤 결로 단열 공사라면 곰팡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좀 더 따뜻하기 위해서, 이게 주된 목적이지만 금일 저희가 하는 현장은 아랫집으로 물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게 포인트고 관건입니다. 사실 뭐 저희들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는 현장은 맡게 됐는데, 유독 올해는 참 힘든 현장에 우리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이 결로공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오늘 공사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겨울에 문제가 된다면 바로 나타납니다. 2년 3년 볼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천정 크랙, 이 크랙이 세대마다 다 있느냐? 아니에요. 재수가 없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오늘 한번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가 지금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밖에서 제가 재단을 하고 있어요. 여기 탑층이고요. 오전에 철거를 하고 지금 약을 뿌려놓고 이제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는 곳은 안방입니다. 안방 외기 쪽과 시공사에서 중공장식 들어가 있는 장을 해체를 하고 요 뒤에까지 방을 넣을 예정입니다. 자, 자재는 저희가 언제나 믿고 사용하는 엑스프레스 아이스 핑크입니다. 아이스 핑크로 대고 코코보드로 마감을 할 거예요. 예전에는 이보드로 마감을 많이 했는데 화재 복구를 하다 보니까 줌 불연제, 화재가 났을 때 내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라던가 화재에 대비한 무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속고보드로 마감을 할 겁니다. 보이시죠? 얼로 진하게 나오죠? 자, 그럼 반대쪽 쪽은 어떨까? 깨끗합니다. 흔적이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선정을 보면은 이렇게 욕실로 가기 전에 알파룸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문선에서부터 한 3, 40 정도 되는데, 자, 윗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보시면은 얼룩 보이시죠? 이렇게 얼룩 자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른 거예요. 여기서 중간중간에 얼룩이 있죠. 자, 위에서부터 타고난 흔적이 보이시죠? 그럼 여기는 내벽인데 왜 물이 흘렀을까? 탑층이기 때문입니다. 천장에서부터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냥 다 끝났고요. 아이스핑크 100mm에다가 속고 원피로 해서 마감했고요. 이제 이쪽 벽이죠. 꺾어지는 벽. 여기는 이보드 23mm만 됐습니다. 여기는 아이스핑크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 몰딩을 치고 천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여기 코너부에서 타고 들어오는 열교가 있기 때문에 몸까지만 23mm로 보강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있는 붙박이장 여기 뒤에도 동일하게 23mm를 벽엔 적용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겨울 되면은 이 유무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 걸레바지 잡고 저 실리콘 처리 끝냈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 현장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외출하실 때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한 1cm 정도만 살짝 열어놓으시고 오셔서 문 닫아주시고 이렇게 관리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임대인분도 나름 큰 돈 들여서 공사해드렸잖아요. 환기 아무리 추워도 그래도 하루에 한두 번은 지내시다가 또 혹시 이런 공간 상했으면 전화주십시오. 그러면 쉬운 게 없어요. 현장 하나하나 참 적당한 게 없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